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삼각함수 세 번째 영상으로 그 역삼각함수와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법, 적분법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비와 달리 이제 삼각함수는 이러한 좌표 평면상에서 그 표현이 되는 어떤 이제 좌표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식으로 이제 좌표 평면에는 이제 음수와 양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비에도 이제 삼각함수에도 이제 부호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1, 4분면과 3, 4분면은 이제 모두 플러스고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과 사인과 코사인은 이제 이쪽은 모두 플러스고 이쪽은 모두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반지름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분면에 관계없이 이제 모두 이제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아래쪽에 이러한 그 그림을 이제 암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일단 테이블 상에서는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값들을 각각의 좌표 평면, 즉 이제 사사분면에 따라서 그 사분면에 따라서 이제 부호를 도시를 했지만, 이제 이쪽에 이 아래 그림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그 축선상에 있는 0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180, 플러스 마이너스 270,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 같은 각도는 이제 어느 사분면의 각도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아래 그림에 있어서 그 사분면은 이제 이쪽이 1사분면, 이쪽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며, 일단 1사분면 상에서는 이제 모든 삼각비 혹은 이제 삼각함수의 값이 이제 모두 그 부호가 플러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2사분면에서는 이제 사인만 양수, 그리고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그리고 4사분면에서는 이제 코사인 값만 양수가 되게 되고, 또한 이러한 그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그 역수 함수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도 이렇게 사인과 탄젠트, 코사인과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만일에 이사분면 상에서 이제 코사인의 값은 이제 음수가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의 역수 함수인 그 시컨트 함수도 결국은 이쪽 좌표분의 이쪽 그 반지름이기 때문에 결국 부호는 코사인과 그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역수 함수들도, 역수 삼각 함수들도 동일하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와 부호는 동일하게 가므로 이러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러한 테이블은 일단 이분과 오드는 이제 이분은 그 우함수를 의미하게 되고, 오드는 이제 기함수가 되게 되고, 즉 이제 우함수는 주로 이제 y축 대칭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기함수는 이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각도의 음수값이 오게 되면 그 값은 결국 이러한 우함수에서는 원래 음수를 넣지 않았던 x값과 동일하게 되므로 결국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와 같게 되고, 시컨트 마이너스 x는 시컨트 x와 같게 되며, 이러한 코사인과 시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우함수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게 되고, 나머지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 음수의 각이 들어오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사인 x, 코사인 탄젠트 x와 등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 공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에 대한 삼각함수 공식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개가 많이 나열된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래프와 이러한 그 단위원선 상에서 이제 좌표를 그려서 고려를 해보면 이제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값을 찾을 수 있는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이제 2n 파이 플러스 시타는 이제 주기 공식이라고도 하게 되고, 결국 2파이가 대부분의 삼각함수의 주기이기 때문에 결국 2n 파이는 결국 이제 한 바퀴를 돈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굳이 이제 소거를 해도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 사인 2n 파이 플러스 시타는 이제 사인 파이가 되게 되고, 코사인 2n 파이 플러스 시타도 코사인 파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n 파이 플러스 시타라고 해도 되고, 따라서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는 n 파이 플러스 시타는 결국 이제 탄젠트 시타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식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이제 각도에 그 음수의 각이 들어간 공식을 의미하게 되고, 이 공식은 또한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제 뭐 음각 공식이라고 해서 배웠을 텐데,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만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그 음각 공식은 이제 다음에 단위원선 상에서도 이제 그 이러한 기하학적 그 도시를 해서도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고, 즉 이제 이쪽으로 시타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그 고려를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게 되므로 결국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도 충분히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80도를 이제 돌아서 더 갔을 때의 공식으로 이제 여각 공식이라고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타는 이제 부호는 반대로 되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시타와 같게 되고, 이제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가 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면, 먼저 사인 파이 플러스 시타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쪽이 시타라고 하면 파이 플러스 시타는 이제 시타에서 180도만큼을 더 간 값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각도가 시타면 억각에 의해서 이 각도도 시타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사인 값을 일단 살펴보자면, 사인 값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반지름은 플러스고 이쪽으로 이제 음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 시타가 되게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타라고 해서 이제 여각 공식이라고도 하게 되고, 즉 이제 앞서 제가 파이 플러스 시타를 이제 여각 공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각 공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타가 이제 여각 공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90도만큼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위원이라든지 혹은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증명을 해 보시면, 이때는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이제 탄젠트 역수인 코탄젠트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호는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보각 공식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게 되고, 이쪽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게 되면,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의 변화 없이 항상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일단 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타로 한번 이 그림상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이쪽 부분에 시타라고 하면 이제 전체가 이쪽까지 갔을 때가 2분의 파이이므로,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타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 시타만큼 덜 간 것이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 각도가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코사인 값은 이제 항상 이 각도에서 각도를 끼고
그 간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y 값이 그 코사인 값이 되게 되므로 결국 x가 y로 되게 되고 y는 x로 되게 되므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가 되게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x가 y가 되게 되고 y가 x가 되게 되었다면 결국 이 값의 관계는 이러한 y = x라는 직선의 이제 대칭인 형상으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을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암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 공식을 또한 하나의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이제 아래 공식에 보시면 이제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타라고 하게 돼서 일단 이 n의 값에 이제 n이 짝수가 되게 되면 그대로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로 그대로 되게 되고 만일에 n이 홀수가 되게 되면 이제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이제 바꾸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호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뒤에 나오는 시타를 항상 이제 예각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앞에 값만 고려를 해서 이제 이 값만큼 간돼서 다시 이제 시타만큼 더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호를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시타라는 값을 이제 더 간단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일단 이쪽에 n 부분에 이제 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탄젠트는 이제 코탄젠트 시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호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일단 2분의 3파이는 270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이 될 것이고 이때 이제 플러스 시타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시타만큼 더 갔기 때문에 이제 4사분면에 각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코탄젠트 같은 경우는 4사분면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이제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시타는 이제 마이너스 코탄젠트 시타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공식에 의한 그 각을 찾는 방법을 알든지 혹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든지 아니면 암기를 하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은 이제 기계공학에서도 이제 계산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어떤 그 삼각함수가 있을 때 이러한 두 개의 그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할 때 가능하면 이제 하나의 삼각함수로 이제 합성을 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쉽게 그 그래프의 그 진폭이라든지 주기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합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동학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이 시타 값이 항상 같을 때만 합성이 가능하고 만일에 다음에 보시는 y = 코사인 3x 플러스 4x와 같이 이 시타 부분의 값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합성은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제 그래프도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일단 이러한 식으로 합성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 시타 값이 같아야 그 합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그 뭐 사인 함수가 두 개가 주어졌고 이제 사인 시타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시타라고 되게 되면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시타는 결국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시타는 코사인 시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변환을 해서 또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 사인 시타 플러스 B 코사인 시타라는 그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합성을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삼각함수의 진폭의 값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값을 곱하고, 일단 이 값은 사인 시타 플러스 알파와 혹은 이제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베타로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떻게 표시를 하든지 두 개의 값은 이제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알파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해줘도 되고, 혹은 알파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그냥 바로 알파를 구해서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식인 a 사인 시타 플러스 b 코사인 시타는 이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사인 시타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합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a와 b에 대한 좌표를 이러한 식으로 좌표 평면상에 도시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x축에서 간 각도를 알파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쪽 길이 값은 당연히 좌표가 a, b이기 때문에 이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사인 알파는 이제 이 길이분의 이쪽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 길이는 a가 될 것이고 이쪽 길이는 b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는 이제 이 값이 나오고 사인 알파는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변환을 그 하, 그 이제 공식을 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a 값에다가 이러한 식으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쪽도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b 플러스 b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곱하기 이거를 하면 결국 이 값과 동일하게 되게 되므로 이러한 식으로 수식을 적게 되고, 이제 이 값이 또한 코사인 알파가 되게 되고 이 값이 사인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공식처럼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또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a 사인 시타 플러스 b 코사인 시타는 이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사인 시타 플러스 알파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알파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해줘도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역삼각 함수를 이제 함수를 개념을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는 결국 계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알파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쪽에다가 바로 도시를 해도 되고, 이제 계산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도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베타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일단 이쪽 부분은 이제 이쪽과 동일하게 이제 P는 A, B라고 하게 되고, 이제 베타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베타라는 것은 90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 여각 공식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A가 B가 되게 되고 B는 A가 되게 되므로 이제 값이 이제 코사인 베타는 이제 이쪽 사인 알파와 같은 값이 되게 되고, 사인 알파 베타는 이제 코사인 알파와 같은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러한 것을 또한 대입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공식이 또한 이때는 이제 사인 베타 사인 시타 코사인 베타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므로 결국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베타로 이제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사인 시타 플러스 4 코사인 시타의 값을 합성을 하라고 하면, 일단 이러한 식으로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혹은 이제 이 두 값을 이러한 식으로 제곱을 해서 값을 구하면 5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일단 이쪽 부분의 값은 5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 값을 구해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결국 사인 시타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각도면 바로 여러분들이 토시를 해주고 이쪽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지만 이제 특수각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코사인 알파 값과 사인 알파 값을 이제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인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에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추각과 중심각 공식이라고 해서 일단 이 동일한 호 길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 베타 값은 이제 알파 값의 2분의 1이 된다는 것이 이제 원추각과 중심각 공식이 되게 되며, 이때 이제 알파의 각도는 항상 이러한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두 직선상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편의 정리는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현이라고 하게 되고 이쪽은 이제 호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도 물론 이제 호가 같으면 결국 현도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호나 이제 현이 같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이러한 식으로 그 각도를 해도 이 베타 값은 항상 이제 동일하게 됨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이제 사인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저편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쪽 각도가 이제 90도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그 작도를 하게 되면, 일단 이 각도는 베타이고, 이때 이제 90도가 되게 되면 항상 이 원추각과 중심각 공식에 의해서 이쪽에 그 직선은 이러한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길이는 결국 지름값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인 알파는 결국 이 빗변분의 이쪽 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즉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이 각도에 접하지 않는 변을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현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사인 베타는 이제 이쪽의 길이 값을 그 C라고 하게 되면 결국 사인 베타는 2R분의 C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개념을 이제 이러한 그 예각 삼각형에 이제 외접하는 원을 그려서 고려를 해보면 결국 이제 다음에 공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공식이 바로 이제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사인 법칙은 이러한 각도와 마주보는 변의 그 비는 이제 모든 변의 그 비가 이제 동일하게 되게 되고, 이러한 비는 또한 이제 지름과 같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외접하는 외접원의 지름과 같게 된다는 것이 이제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코사인 법칙과 탄젠트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제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이 있으며, 이러한 제1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변의 길이와 이제 두 개의 각을 알고 있을 때, 이제 하나의 변의 길이를 알고자 할 때 이제 응용이 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은 이제 두 변의 길이와 그 변 사이의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이제 나머지 하나의 변을 알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법칙이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이 되겠으며, 특히 이제 제2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의 연산을 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법칙은 이제 다음에 이러한 공식으로 나타내지는 법칙으로, 이제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는 결국 탄젠트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탄젠트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탄젠트 법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러한 b를 밑변이라고 하게 되고 h를 높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헤론의 공식은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세 개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길이만 알고 있을 때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공식으로, 이때 이제 a는 루트 s 곱하기 s-a, s-b, s-c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공식이 되겠으며, 이때 이제 s는 2분의 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합한 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상 공식은 이제 이러한 좌표 평면상에 이제 우리가 좌표 값을 알고 있을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공식으로, 이때 이제 이러한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이쪽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에 이러한 식으로 행렬식과 동일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며, 항상 우리가 행렬식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곱한 값에서 마이너스 이쪽 사선으로 곱한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사선을 곱하면 x1, y2, x2, y3, x3, y1이 되게 되고, 이제 이쪽 방향은 x2, y1, x3, y2, x1, y3가 되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제 모두 마이너스가 붙게 되므로 이제 마이너스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넓이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러한 행렬식처럼 적었지만 행렬식이 아니라 이제 절대값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내접원을 활용한 삼각형의 넓이로,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r 곱하기 s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r은 이러한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게 되고, s는 우리가 앞서 헤론의 공식에서 살펴봤던 값과 동일하게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외접원을 활용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이때의 넓이 s는 이제 4r분의 abc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사인 법칙을 다시 활용을 하면 결국 abc는 결국 이제 a는 2r분의 sin a, b는 2r분의 sin b, c는 2r분의 sin c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2r 제곱분의 2r 제곱 곱하기 sin a, sin b, sin c로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삼각형의 공식은 이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이때는 2분의 1 BC sin A로, 즉 이제 sin A라는 것이 결국 이쪽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제 높이 sin A는 B분의 H, 높이를 H라고 하면 B분의 H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B를 소거하기 위해서 B를 더 곱해줬고, 이제 C는 밑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S는 2분의 1 BC sin A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